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똥 먹이는 교회 그리고 국민일보라는 제목입니다. 자, 똥 먹이는 교회 아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평양노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빛과 진리교회와 국민일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유동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신학과,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박사 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NGO 전문가를 배출하는 석사 과정도 지금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2020학년도 9월부터 시작하는 후기 신편입생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22일까지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hs.ac.kr 한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도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였던 조윤호, 지금 정치 컨설턴트죠. 이분이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15kg 뺐어요. 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똥 먹이는 교회 바로 빛과 진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일보 봤더니 이 종교면에, 기독교면에 이런 성명서가 실렸어요. 이 국민일보에 실린 광고인데요. 아니, 빛과 진리 교회 이런 반인권적, 그야말로 몰상식한 이런 신앙 훈련에 대해서 보도한 곳이 바로 평화나무인데, 어떻게 평화나무가 고발했는데 돈은 국민일보가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한테 광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참 아주 재밌어요. 예? 국민일보가 지금 광고비를 빛과 진리 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빛과 진리 교회의 광고도 실어줬고요. 오늘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광고도 실어줬습니다. 성명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이 합동교단은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입니까? 또 삼일교회, 뭐 그런 교회들입니다. 유명 인사로는 여신도를 성추행한 전병욱 씨, 그리고 어린 청소년 여성 신자를 그루밍 성폭력한 김다정 목사, 지금 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 똥 먹이는 교회, 빛과 진리 교회, 여기도 다 같은 예장 합동입니다. 이 합동 소속이에요. 예장 합동은 1901년 공의회가 조직되고 1912년 총회가 조직된 이후, 그러니까 이 출발점은요, 예장 합동도 그렇고 예장 통합이라고, 예장 통합은 저기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투톱이 있어요. 크게 두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의 합동, 또 하나가 통합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쪽에서 원로 목사시죠. 서울 노회장도 하시고, 이명박 씨가 예장 통합 소망교회 장로였죠. 그렇습니다. 그 1959년에 가서 이 예장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 뿌리는 같아요. 1912년. 근데 이 뿌리가 말이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문익환 목사님, 이런 진보적인 그런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있는 교단도 사실 뿌리가 같아요. 1901년에 공의회가 조직되고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죠.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이렇게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53년에 기장이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59년에 통합부 합동이 또 갈라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뭐 일단 웃겠습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장로교단이자 한국교회 최대의 공교단으로서, 아이고 그래요. 최대 이게 자랑이시네. 그래. 아니, 교단 규모가 크면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셔야지. 에? 뭐 책임과 역할을 다하셨다고? 아니 책임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똥 먹이는 교회가 나오고 여신도 성추행하고 청소년 여성 신도를 그루밍 성폭력하고 그게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겁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또 웃음만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최대를 자꾸 자랑해요. 최대를 자랑하는 게 뭐냐? 규모가 커지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라고 자꾸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커지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또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커지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칼빈주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아이고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마디로 죽었던 칼빈이 정말 무덤에서 나올 일입니다. 자, 하여튼 뭐 넘어가고 뭐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다고. 그래서 똥을 먹였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교단이 가진 교리적 순수성과 민족과 사회를 선도하는 공적 역할 이런 걸 운운합니다. 이런 교단에서 매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회가 되면은 천주교는 이단도 아니고 이교다. 마치 이슬람교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천주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이 교단이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 목사가 안 돼요. 여성 목사가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만약 여성 목사가 있었다면 이런 그루밍 성폭력이니 여신도를 상대로 한 성추행이니 이런 거 없었겠죠. 근데 허니조차 안 해. 허니조차. 우리 이젠 여성 목사 허용합시다. 이런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얘기를 못하게 하진 않고 얘기가 안 나와요.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도 허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교단입니까? 그 무슨 뭐 책임과 역할을 다해? 자, 뭐 하여튼 본론은 이겁니다. 빛과 진리 교회 관련해서 최근에 본교단 소속 빛과 진리 교회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총회장으로서 당혹감과 죄송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 대가리 박아야지. 사실은 우리 김종준 목사님 대가리 박으셔야 됩니다. 아니 총회장 뭐 그냥 그 직함만 얻으면 뭐예요? 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치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국민일보에다 돈 내고 성명서 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언론 보도들이 일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으나. 자, 언론 보도들이 일부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보도 내용이 과장된 면이 없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성립되려면 여러분 우선된 순서가 뭡니까? 이 진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문장 보시죠. 하루속히 진상이 규명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진상이 규명된 게 없는데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님, 당신은 김종준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당신은 진상을 아세요? 진상을 아니까 언론 보도들이 일부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한번 까보세요. 진상이 규명도 안 됐는데 무슨 뭐가 과장이 됐어요? 우리 평화나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평화나무가 뭘 과장을 한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의 영역에서, 사실 보도 영역에서 우리가 과장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요?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하세요. 그런 얘기는 언론 보도들이 과장됐다는 말은요,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명서, 비싼 돈 내고 신문에 실은 성명서에서 문장끼리 충돌을 합니까? 성명서 내는 게 급해요? 아니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그것부터 우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성명을 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답한 양반들 정말. 아이고 놀고 있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평화나무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 뭐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당 선거 때 심판하라고, 표 주지 말라고 그런 식의 공문을 전국에 돌렸어요. 그랬더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북전주 노회에서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총회에다가 빅엿을 날렸습니다. 선거 개입을 했어요. 자기네 노회에서도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더니 기독자유통일당, 이제 전광훈 빤스당에서 저를 또 이걸 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김종준 목사 합동 측에게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고. 뭐가 터무니없는 고발이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당 심판하라는 말,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당이 특정되잖아요. 정의당 등. 그 선거 개입이지. 그것도 총회가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선거 개입이죠. 이건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빛과 진리 교회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기 전에 진상부터 파악하시고요. 또 빛과 진리 교회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nem과 동시에 자신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데 이 빛과 진리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까? 총회가 그 모양이니 산하 교회가 이 꼬라지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 했나요 제가? 또 고발할라. 뭐 이렇게 아이고 참 하여튼 자 우리 예장합동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 평화나무가 예장합동에서 여성 목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예장합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 목사 허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어떤 캠페인이 전개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그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이런 범죄를 파악해 주시기를, 범죄를 범죄의 실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일보 이야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백상현, 여러분 백상현 주목하라고 항상 얘기했죠. 이 사람이 쓴 기사예요. 아니 이태원 클럽 감염 신천지와 닮았다. 아 정말 참 우리 백상현, 유영대 정말 국민일보의 에이스들입니다. 정말 에이스들이에요. 뒤에서 에이스야. 어둠의 에이스 백상현과 유영대입니다. 백상현하고 유영대에 대해서 국민일보는 뭐 노조 차원에서라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나 몰라요 정말. 여러분 백상현이 누구냐면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윤석열을 한국의 빌라도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갖고 제가 선거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총선에 출마했습니까? 윤석열이 무슨 당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빌라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빌라도의 비유를 했죠. 그러나 윤석열이가 무슨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선 출마의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고, 단지 윤석열을 비판하면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했다는 친구가 바로 백상현이에요. 이런 수준의 그 기자를 월급 주고 기용한다는 게 참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 뭐 국민일보에 뭐 크게 뭐 기여한 게 있나?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인데 말이죠. 국민일보에서는 야 네가 쓴 글은 네가 그냥 올려라. 아니 우리 정상근 씨가 과거에 2명밖에 기자가 없던 언론에서도 데스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상근이가 기사를 썼고요. 정상근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근의 데스크, 1명밖에 없는 그 데스크가 반드시 이렇게 데스킹을 해가지고 기사로 출고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쓴 걸 이 친구가 올렸대요. 그것도 국장이 그렇게 또 아주 뭐 천연덕스럽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아이고 이 신문도 참 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죠? 국민일보가 유영대 이 백상현하고 유영대가 아주 두 어둠의 에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갔던 이태원 클럽이 개입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동성애자가 많이 가는 곳은 맞는데 거기는 동성애 아닌 분도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게이바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클럽에 간 사람들이 다 게이로 몰릴까 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로 아우팅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건 정말 차별의 바다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립의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게이바에 간 동성애자 아닌 사람들도 내가 동성애자로 몰리는 거 아닌가 염려돼 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 어느 놈이 거기 갔는지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는 거야. 방역 당국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생명인데 이 사람들 찾느라고 무슨 지금 전화번호 그 당시 접속했던 휴대전화 접속했던 그 지역에서 휴대전화 접속했던 사람들 그 명단 받아가지고 추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 보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국민일보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연락 끊고 검진 피하는 그 사람들을 신천지와 닮았다라고 이번엔 또 신천지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또 뒤집어 씌웁니다. 어둠에 에이스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신천지 때처럼 클럽 방문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야! 니들 때문에 어렵게 된 거는 좀 인정하고 가자. 니들 때문에 이게 그르쳐진 거 아니야. 백상현 그리고 저 유영대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대. 아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바에 갔던 사람들 이 바에 간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싶어서 간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아직은 조심스러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방치했던 이 업주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 유영대 기사 쓴 유영대 당신이 지금 뭐 소수자 혐오를 생각하고 그런 기사 쓴 게 아니라고 좀 그런 모양이네. 백상현이가 옆에 쓴 거 보니까 일각에서 소수자 혐오 차별 반대 논리를 내세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와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이 아니었대. 야, 그럼 왜 게이바라고 했니? 게이바라는 표현 자체가 니들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야, 참 아주 정말 골 때리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비난받으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동성애자를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동성애자 막 비난해 놓고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대요. 정말 참 아주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백상현이란 친구, 이 친구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이름을 아셔야 될 친구예요. 예. 어딨냐 몇 월에 있었나 우리 그 평화나무에 최신정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예. 이 신문에서 여기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백상현이 몰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가 몰고 다닌다는 트럭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이제 동성애 반대한다고 반대운동 벌인다고 기자가 이런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막 국민들한테 여러분 이 에이즈는요 이 동성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동성애는 박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나 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뭐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하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성애를 통해서도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동성애만으로 에이즈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상현의 의도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니까 박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주 투철한 반동성애 투사지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투철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반동성애 활동을 벌이는 건지, 본인이 반동성애 투사라는 이미지를 막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 한국 개신교 보수 개신교 교인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나 이런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오바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참 흥미롭고 참 그렇습니다. 통상 기자라고 한다면은 자기 입장을 아주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표출하면 되는데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우리 백상현 군의 논리에 대해서 과연 이 저널리즘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 백상현하고 유영대의 보도가 과연 그렇다면 합리적인가, 또 그들의 인식이 합리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JTBC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지난 2월 21일에 발표를 했어요. 인권 침해, 혐오 조장 표현을 주의하자 이렇게 밝혔고요. 3월 9일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기자협회가 또 4월 28일에 감염병 보도 준칙을 발표했는데, 감염인을 취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을 강조했어요. 유영대하고 백상현은 어떻게 기자협회 회원 아닌가? 물론 기자협회 회원으로서 기자협회의 보도 준칙에 위배된다고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기자로서 직업 윤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틀림없이 기자협회 보도 준칙을 접했을 법한 유영대하고 백상현,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 JTBC는 이들의 보도 행위가, 국민일보, 유영대의 보도 행위가 방역에 도움되지 않았다. 방역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검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보도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협조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참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확진자, 용인의 그 확진자가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성애자면은 어떻게 이번에 슈퍼 확진자, 슈퍼 전파자가 안 됐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를 성적 지향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 만약에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자였다면은 코로나19 확진자요 슈퍼 전파자가 안 됐을까? 아니죠. 동성애자가 뭔 상관이야 여기서? 동성애자가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보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보도를 했겠어?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반동성애 그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또 덜어는 그렇게 동성애자였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면은 아직도 이 뭔가 비정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길 좋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라고 딱 낙인을 찍었어요. 동성애자만 가는 클럽도 아닌데, 그 내용도 진실에 기반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동성애자를 거론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유발시켰고,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이 방역에 또 검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국민일보 유영대, 당신 때문에, 당신의 보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한 아무런 그 책임성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일보 노조는 뭐라고 좀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도 괜찮았습니까? 계속해서 백상현이가 유영대를 거드는 기사가 지면으로 나오는데 괜찮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민일보는 유영대하고 아주 백상현 때문에 밑둥이 지금 서서히 침화되고 있다고. 자, 오늘 용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피아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관련한 이야기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